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개혁신학연구원 졸업하셨고,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 수료하셨고요, 연합장신신학교에서 신학대학하고 연구과정 수료하셨고요, 최근에는 대한노인의 소사지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자원봉사도 하셨던 저희 부천 웰다이 문화연구원 배경원 운영이사님이 오늘 사전 장례 의향서라는 주제로 교육을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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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동 본동 어르신들, 제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때 오셨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웰다잉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 모임에 그제 제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의를 했던 분이 원장 되시는 분인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뭘 했냐면은 사전 의료 이항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주면서 요거 꼭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설에 애들 올 때, 아들, 딸 올 때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라. 그런 이야기 들었죠? 네. 그거 집에 가서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고. 또 애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해보신 분? 했죠? 그때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별로 그래서 기록은 냈고, 안 했고? 애들이 안 와요. 안 왔어? 왔는데 반응이 없더라고. 반응이 없어? 큰일 났네. 그냥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오늘 한 거 하고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같이 대화하도록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강의하신 원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이야기대로 웰다잉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어인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점점 늙어지는데 늙어져서 잘 늙게 하는 것, 늙어지게 해서 하는 것. 우리 부천 웰다잉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여기에 율동하신 선생님, 또 이쪽에 보면은 계속해서 촬영해주고 녹화해주는 그 이제 교수님,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정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를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존엄한 임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면서 그것을 좀 알리자 하는 캠페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례, 그 중에서도 올바른 장례가 무엇인가.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사전 장례 이항서라고, 요거 이제 빨간 글씨로 됐는데 여기 표시가 잘 안 됐는데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 선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사전 장례 이항서를 중심으로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우리가 한국의 장례 문화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장례식장들의 바가지 횡포, 이나모, 김영국 두 기자가 집중해보였습니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 손님 접대했을 과일 몇 가지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막아섭니다. 반입 안 되는데. 음식물 반입 금지 패말이 곳곳에 붙어있고 주방만 따로 감시하는 CCTV까지 있습니다. 네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성인식이 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들을 매서 성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쌍제라 그래서 그때는 상은 장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례라, 네 가지 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례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관혼상제의 네 가지 사례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거기에 분량을 많게 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례 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혼상제의 편람에 보면은 그 네 가지 중에서 장례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잘해야만 바로 효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를 잘하는 자식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 장례를 행사하려고 보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 문화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 가보면은 그것을 조금 완화하도록 좀 더 합리적으로 장례 이식을 바꾸는 운동이 바로 뭐냐 하면은 가정이례라고 하는 법령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시행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준칙이 생겼어요. 그래서 준칙이 생겨서 과거 했던 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은 뭐 3년상을 하고 굴건을 하고 또 뭐 큰 소리로 이제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이야기하는 3년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삼장기 같은 거를 만들어 하고 그런 복잡한 일들,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죽이고 다시 말해서 부고나 그 다음에 조화도 이렇게 간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일도 3일간, 그것도 탈상도 이제 부모, 조부모, 배우자에 한해서는 100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가정 준칙으로 통해서 이제 많이 변화를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장례라도 좀 잘해야겠다. 응? 장례식이라도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효자로서 효자의 도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목도 나타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도 좀 세우겠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습에 나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통해서 이런 무리한 그런 장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는 옛날에 했던 것이 도로 또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는 매장을 선호했지만은 이제는 점점 이제 화장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늘어나고, 최근에는 또 수목장까지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례하는 이 유골 시설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가면은 그 매장에 있는 유골이나 또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 유골을 그 후손들이 정말로 잘 개성해서 보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또 오늘 대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전 장례 이양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노인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것을 이제 교육을 해서 그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늘 우리가 한국의 장례 문화의 현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소나마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이것을 좀 앞으로 이제 돌아가실 분이나 그리고 남아있는 장례를 치료한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단체가 바로 사전 장례 이양서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25만 명이고 매년 10,000명씩 증가해 2050년에는 연간 75만 명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되는 장례비도 6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노인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표시를 합니다.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지 서로 의견도 나눕니다. 받고 싶으면 내 맘에 들고요. 한두 가지만 혹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캠페인가 될 거로 믿습니다. 당연히 너무 고마운 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장례 이향서 그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거기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사전 장례 이향서는 바로 내 자신의 장례 유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를 바로 내가 잘 써놓으면은 내가 유언장이 되어서 자식들이 보고 봐서 결국으로 장례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매년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많아지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장례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뭐 평균 1,200만 원이라고 그랬지만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죽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사의 표시로서 내 자신의 장례 유언장을 써놓으면은 내 마음도 편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담을 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맞춘 그런 음식을 대접하기 때문에 옛날의 음식 대접하기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오히려 간단한 다과를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염습입니다. 보통 한마디로 염의를 하죠. 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 말기를 바란다. 요즘은 말이요. 그 염하는데 옛날에는 뭐 소염도 있고 대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염을 뭐 7개 묶거나 또 혹은 더 심하게는 21대를 이렇게 묶는 그런 이제 염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요즘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죽은데 꼭 묶어야 되느냐. 옛날에 그 이식은 말하면 염하지 않으면 그 시체 부부가 일부가 이탈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그 죽은 사람을 왜 억지로 꽁꽁 묶었냐. 자연스러운 형태로 그렇게 관에 모시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입니다. 그죠? 수의. 죽을 때 입는 수의는 바로 이 수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면 꼭 수의를 준비한다 그래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 어머니도 그 장례 때 보니까 수의를 이렇게 준비하셨더군요.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갈 것, 마지막에 갈 것은 수의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뭐 수의 준비했어요? 네. 또 앞으로도 또 준비할 분, 또 난 준비해야겠다. 여기서 한번 4분 정도 아마 수의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준비. 또 다른 데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의를 그렇게 많이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수의를 입혀주기를 바란다. 또 검수한 전통 수의. 아까 보니까 수의가 굉장히 비싸더군요. 그래서 비싼데 서민의 장례에서는 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으로, 이 옷은 뭐냐면은 일반 이게 옷이 아닙니다. 면으로 된 옷. 면으로 된 옷으로 입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의도 뭐 간편한 수의, 겸손한 수의도 되지만은 또 평소에 입던 그런 면으로 된, 자기가 즐겨 입던 면으로 된 수의도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체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무새 좀 고쳐주세요. 여기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줬는데 그 쌍복을 입고 뭐 같이 사진을 찍고 거기에 웃으라고 김치락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우리 문화에 맞지 아니하는 그때 이탈된 어떤 그런 장례 문화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시대가 바뀌니까 저런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꼭 우리가 뭐 공만 크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형제들이 또 만나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고 그래서 뭐 웃을지도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기 했는데 저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있습니까? 이재락 목사님 그 이야기 있습니까? 이재락? 여기 나와요?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은 사회적 위상에 맞는 관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소박한 관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 사실은 뭐 소박한 관이죠. 뭐 관은 가면 벌써 썩어버리니까요. 그 다음 뭐 사실은 매장하게 된 말이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15년 후에는 다시 거기에 발굴을 해가지고 화장하도록 돼 있어요. 연장을 하게 되면은 또 10원을 해서 또 10원에서 결국 45년이 되면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서 발굴을 해버려요. 발굴해서 그 후손들이 그 화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수목장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요즘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학적 용어로 기증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저 아는 목사님이 그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다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시신에 대해서 2년 후에는 연구용을 하고 도로 또 가족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거기서 병원에서 다 화장해가지고 여기에 납골 그 분골로 보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거기 기증한 분들의 기념비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조금 기간만 다르지만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화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2년 후에 화장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자네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렇게 체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장, 이건 바다에 뿌리는 겁니다. 그죠? 바다에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수목장도 있었는데 수목장도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샀어. 그죠? 거기 밑에다가 이제 화장한 것을 분고를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문에 이제 보니까 그게 좋다라고, 그 참 좋다. 그 이제 분고를 해서 나무 한 그루를 사서 거기에서 뿌려놓으면 이것이 바로 나무가 자라면서 내 부모의 하나의 형상같이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방자치대에서 허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업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무를 팔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3m 이렇게 해서 심어놓으면 그 사이에 가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앉아서 가족들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1m 간격으로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놔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장사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수목장도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돌아가면은 일주일마다
제를 지내잖아요. 그것을 천도제라고, 천도제, 그죠? 천도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지내는 천도제의 끝이 바로 49제인데 49제에 4세의 구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극락왕생한다. 그 안에 혼백이 막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곱 분 이렇게 극락왕생 제를 해주면은 이 불교에서 제를 해주면은 극락완성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싸구제는. 그래서 격식에 맞춰 모두 해주기를 바란다. 간사지. 그 다음에 재단 장식하는 거, 배경 음악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향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촛불을 켜는 거나 향을 피우는 것이나 뭐 꽃장식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11개 항목입니다. 11개 항목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일상은 나의 장례의식과 절차에 대한 바람이니 이를 꼭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런 장례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특별히 선도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제일 처음에 예. 된다. 이 생로병사를 여기다 그림으로 딱 한 그림을 해놨어요. 나서 쭉 해서 관에 들어간다. 그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은 보통 죽음이나 이런 거 장례를 약간 금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당하는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금기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시해 준 것도 이제는 우리가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자 말이야. 아름답게 사는데 이 아름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자식만 미안해서 자식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할 것은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 내 이웃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나눔과 베품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빴던 것들을 용서하는 사업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인종에 대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깍지 끼시고 기지개 한번 필까요? 쭉 위로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내리고 또 왼쪽으로 또 몸을 돌려요. 하나 둘 앞에 보고 반대로 둘 앞에 보고 차차차차 네 앞에 이렇게 쭉 팔을 갖다 이렇게 두드리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어깨. 별대로 이 주먹으로 쥐고 이렇게 주먹으로 여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다섯.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일곱, 여덟. 어깨를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쭉 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어깨 하나.
둘, 셋, 넷. 자, 뒤로 깍지 끼고 팔을 갖다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셋, 안 되지요? 팔을 여기가 당겨서 뒤로 쫙. 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리를 셋, 넷, 다섯, 옆으로 셋, 넷, 다섯, 일곱, 뒤로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 요 콩팥 있는데 여기를 두들겨줘요. 하나, 둘, 셋. 앞에 보시고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손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싹싹싹싹 비비고 또 귀도 이렇게 만지고 또 싹싹싹싹 비비고 또 귀를 이렇게 만지고 그때 사인을 귀를요 사인을 여기 이렇게 엄지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꺾어서 여기가 아프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만져서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자꾸 주물러 주세요. 당겨 주시고 네.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좀 이렇게 만져서 보여주세요. 지난번에는 많이 오셨는데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세 손가락 그다음에 셋째 손가락 또 넷째 손가락 이렇게 자꾸 비벼줘야 돼요. 심심하면 앉아서 손가락, 귀, 그다음에 발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귀가 우리 애기들이 엄마 태 속에서 까꾸라진 모습이죠? 귀가 여기가 머리고 까꾸라진 것 같잖아요. 귀하고 손하고 발하고 제일 그 예민한 데가 오장육부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지침도 많이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비벼주시고 여기가 체할 때 여기 꼭 눌러주면 소화기가